짧은 와중에 그 회사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깔기 이상 깔기 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부 단계는 사실 소프트웨어 소개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차이기 때문에 금방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해성 SA9의 최대 규모의 인프라 BI의 전문 회사이고요. 특히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 지사랑 일본 지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BI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로 ISO 1919 BI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극한으로 이제 저희가 활동공단도 한국전력 기술 공공기관하고 주요 대기업도 ISO 인증받는 걸 해왔고요. 저희는 또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분류를 하고 있고, 특별히 벨트리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면 저희 회사가 공식 교육 기관이 부족하고 저희도 벨트리 제품을 팝니다. 많이 문의해 주시면 잘 고려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싱가포르하고 레귤레이션 설명드렸는데 저 자신은 이제 70년도에 싱가포르에 가서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 대포 최대 규모의 슈퍼도 촬영이 현장에 대한 매니저를 일을 했었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저희 좀 시기가 되니까 한 10여 년 정도 되니까 이게 하나둘씩 저희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경험한 이제 몇개 안 되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립을 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회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배터리 싱크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판매하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고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의 스마트 건설 같은 것을 이제 IP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현장에 이제 적용하는 기술들이 VR이나 AR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적용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5D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BIM 전문으로 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런저런 설명할 건 없고, 사실 이제 3D 모델 위에 공정 데이터라든지 타임 스케일이라든지 굉장히 소리가 되겠고, 비용 또는 이제 수량을 이제 공진 게 5D라고 정제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5D를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5D라는 걸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객체의 업무, 일에 대한 그런 테이스트라는 것이 불리는 것들을 이제 활성화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5D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5D의 한 목적 자체는 저희가 결국에는 비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비용을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적하는 게 자체 인력 장비가 되고, 그 비용을 수정하려면 수량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수량은 기본적인 장비가 되는 거고, 결국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5D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자재 인력 장비의 관리 관점에서 5D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분을 조금 해봤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수공 생각이 있다 보니까 3D와 4D에 대해서는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 4D도 이제 어떤 현장에서는 잘 쓰는 현장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그냥 비용만 안 대하는 현장이 주요한데, 이거를 잘 쓰는 실제로 진짜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일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사실 이제 5D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사팀하고 공무팀의 업무를 조율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팀에서 공사한다고 일정 수립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계약에서 이런 이 역할을 장비를 조달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조율을 종합적인 공사를 조율하게 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 주로 공사팀하고 공무팀.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주로 팀을 활용했던 건 설계 단계에서 설계팀
설계하시는 분들이 공동가는 프레스티카라던가 이렇게 정확한 논다던가 이렇게 그렇고, 그다음에 시공장에서는 공사팀이 공사들이 팀이 많은데 팀들이 되게 많은데 그 팀들이 서로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한 공정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리고 합쳐졌을 때 실제로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플러스인데 꼬지 이제 쓰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빨리가 이제 하라고 하니까 진행을 할 텐데 보통 저희가 이제 발주처에서 싱가포르도 아까 그 소개했던 그 중국에서 빨리 했다라고 소개해서 하게 시공사가 그 비용을 공사 비용을 신청할 때 빨리 하는데 사실 발주처가 하라고 해서 그냥 그 그곳에 그냥 수량을 요구했어요에 대한 증거로서 다시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저희가 진정으로 어떤 자재나 비용이나 그런 장비 조달을 계획하고 미래 매치가 공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3D 모델을 맨 처음에 도입했던 그 저항보다 더 많이 이 파이브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일단 싱크로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5가지로 이제 약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픈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뷰어입니다. 그 코드를 만들다는 것을 볼수 있게 하는 프로그래밍이 되겠고, 가장 빨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사 스케줄을 연동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싱크로 스케줄러라는 프로그램의 요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종합해서 하나는 이제 뷰잉하고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게, 컨트롤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싱크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로 모델러는 사실 그래도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해서 거기 카talog이 있는데 아이 모델을 기반으로 수량 산출이 가능하고 이제 모델 분할도 가능하고 이제 모델 변경과 설계 때 설계 변경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설계 변경 가능할 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이라고 하는 그 모델들은 사실 이제 싱크로 코디의 이제 모델의 정보를 폴트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SPX 포맷이라고 있는데 이 포맷으로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비용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싱크로를 내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로 코디는 제가 있었던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발주처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일을 많습니다. 나리스워크가 그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테스트라고 하는 그 일정 기간을 일정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이 테스트 간의 연동, 연계 관계가 나비스워크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이 기능이 이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공정을 날짜 기간을 늘리거나 했을 때 그 후속 공정이 자동으로 그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자동으로 리스케줄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CPM 기반의 실공 전개, CPM은 이제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리고 이런 방법의 그 비법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정을 잘 쉽게 사용자를 조용하고 조정하고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한 프로그램이 오라클 CX 프로그램인데 프리마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오라클이 개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라클이 개발한 건 아니고 CX를 한 거죠. 프리마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전에 저희가 이제 이전부터 공사 현장에 P6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 스케줄을 세우지만 스케줄을 세우실 때 거의 투입되는 자원들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파일들이 한다고 해서 얘만 사용해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어떤 그 프로젝트 시공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그런 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작업 절차는 지금 뭐 말씀드린 이쪽에 프로젝트 수행 쪽에 있는 P6를 통해서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그런 정보들과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전문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파이브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코딩할 때도 되게 많이 발견을 했지만 이 일정을 짠다라는 게 같은 차트를 짜는 게 이쪽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도 있고 그게 이제 숫자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지 일정이 맞는지는 한번 봐야 돼요. 전문가라도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순서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희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현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일단 한번 보시면서 일정을 이 앞뒤 관계가 맞는지 이 위치에서 수용하는 이게 정보가 맞는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한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정을 검증하면서 공사팀 간의 어떤 공사 위치라든가 일정 조율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수량 같은 부분을 이 모델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리소스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액티비티와 딸려서 리소스도 같이 정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리소스를 같이 그래프화를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스커브라고 하는 것들이 나비스커브에서는 이런 스커브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 시코그래프화라는 장점은 이런 스커브라든가 EV, 언밸류 어나리시스의 그런 그래프들을 그런 마켓을 되는 그런 그래프들을 시간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하면 그런 그래프들 자원이 어떻게 투입될 건가에 대한 그래프와 그 시각적으로 모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인 건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크릿 코딩 프로를 이용하면 5D를 수행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그 모든 정보를 P6에서 이제 싱크로 코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싱크로 코딩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P6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약간 한정되어 있긴 한데요. 주로 이제 액티비티 테스트, 그다음에 작업과의 관계, 그다음에 리소스, 컬렌더, 서블 베이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하면 정보가 되고요. 그러니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파이브들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포맷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10%도 이제 10% 자체 포맷이 있고, 하나는 이제 저희 프리마베라 P6 XML이라는 포맷이 XML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포맷이 10%에서 있을 수가 있고, 10%에서 이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식으로 저희가 정보를 불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P6하고 이 시크릿 코딩하고 활용해서 저희가 현장에 국내 현장하고 이제 일본의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P6도 맨 처음에 현장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모델, 저희가 수행했던 모델을 이제 시키고 코딩을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때 이제 화면에 3D가 이제 어디에서 저것이 일어나는지도 볼 수 있지만 오른쪽 위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기간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자원이 얼마나 투입되는 것인지 이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공무팀이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랑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지 협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조작을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고 물론 이 다음에 볼 수 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른 사례인데 일본의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이 현장은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님이 직접 이 피스를 다루어서 모델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델 그 작업하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이 모델에 엮어가지고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화면이고요. 연기가 되고 보시게 되면
모델을 이제 지금 이제 모델을 부르는 거거든요. 네, 여기 오른쪽 밑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부분이 이렇게 일정 부분 자원적으로 아니면 뭐 투입되는 실전만으로 이렇게 튀는 부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코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이 시점에 만약에 100명의 추가 투입을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그 시점에 와서 100명의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장비를 마찬가지고, 단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획 속에, 그러니까 공무팀과 공사팀이 일정과 그 자재 조달을 위한 이런 장비 조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에서 이렇게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시화하면서 일정이나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잘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게 다시 P6로 와서 저희가 토마스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부분의 파일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싱크로에서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확인된 그 계획, 아니면 수정된 계획을 다시 이제 프리마에라의 DB로 넘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이제 싱크로 코디, P6를 위한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던 것이 5D가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맨 처음에 진입장비를 좀 약간 놓고 하는 게 공사팀이 아직 코디를 제대로 쓰지는 않으니까 실내에서 활발히 지금 3D처럼 3D는 아직 좀 했지만 기술적으로 아니면 추적적으로는 저희는 다 갖춰져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뭐 인터넷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됐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공 현장에서 인력,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이 실제 관리할 때 프로젝트 비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